엿새간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도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에 빗대면 후반전에 접어들었죠. 오늘 인천공항은 이번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많은 여행객이 돌아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행객들의 또 남은 연휴 기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출국자 8만 7천 명과 입국자 9만 4천 명이 겹치면서 오늘 하루 인천공항 이용객은 18만 2천여 명으로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일정을 맞출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번에 이제 연휴도 길게 돼가지고 이번 기회 통해가지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이제 사이판 가게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갈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121만 3천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주요 도로도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들로 오후 들어 혼잡 구간이 늘어났지만 지금은 평소 주말 수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30분, 광주에선 3시간 40분, 강릉에선 3시간 8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에서 차량 48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밤 11시 이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 선거 비용 문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초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안 해도 될 선거로 40억 원을 날린다며 여당 김태우 후보를 공격했고, 여당은 과거 민주당 단체장들의 잘못으로 치러진 보궐선거 비용이 최소 10배가 넘는다며 맞받았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체 13일의 강서구청장 공식 유세 기간 중 4일째인 오늘 여야는 지도부가 모두 현장에 출동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 국민의힘의 무능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민이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진교훈 후보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때문에 선거 비용 40억 원이 들게 됐다며 김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40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강서구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큰 돈을 애교로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는 개인 비리가 아닌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때문에 치러지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무슨 비리나 또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 후보도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치러진 보궐선거 비용만 570억 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폭력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김태우 후보 측은 지난 30일 밤 중년 여성 A씨가 운동원 2명을 우산과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진보당 권예인 후보도 연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응사하라며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연천 군부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남침을 위해 만든 제1땅굴을 살펴봤습니다. 74년 11월에 저희 작전 중인 병력들이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발견한 거구나. 네, 처음 발견했고. 북측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는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며 강력한 국방력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킬 때 국민들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전방 철책선을 걸으며 북한이 도발할 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과 피자와 송편 등을 나눠 먹고 국군의 날의 의미와 군 통수권자로서 군 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전투력을
최대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 시내 지구대와 소방서를 잇따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둔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과거에는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었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동료에게 한턱 쏴, 이 말, 많이들 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상급자가 신입 직원에게 점심을 사라고 강요합니다. 첫 월급을 탔으니 소위 한턱 쏘라는 말인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급자가 식사 대접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해당합니다. 여러 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많이 받으면 돈값을 하라며 상급자가 공개적으로 폭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최근 노동위원회가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고충을 예방적으로 해결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괴롭힘의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위원회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신청 사건은 2020년 118건에서 지난해엔 246건으로 2년 새 2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45건이 접수됐습니다. 직장인 70%가 피해를 봤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괴롭힘 사례엔 월급엔 욕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발언이나 외모 비하, 성희롱도 포함됐습니다. 여자들이 웃음 팔고 남자들한테 물질적으로 뭔가 혜택 받고 특정 시기에만 휴가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시간 외 근무 신청을 막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노동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은 외국에도 잘 알려진 관광 명소죠. 문제는 50년이 넘은 점포가 대부분이라 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이 노후화됐다는 점입니다. 역사문화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정비도 쉽지 않아 상인들도 방문객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루 유동인구 30만 명에 달하는 서울 남대문 시장. 전통시장의 활기를 체감할 수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장 안에서 길 찾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인데도 영어 안내판조차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Sometimes difficult to find your way to the stuff that you want to. It's like a labyrinth, yes. 내국인 손님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 고객 쉼터는 각종 짐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화장실은 그나마 상가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마다 불편을 호소합니다. 화장실 찾기도 어렵고 또 표지판이 너무 없고 또 위치 표시도 안 돼 있어서 급할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상인들은 노후한 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재래시장 다 있는 아케이트가 저희 시장은 없습니다. 비 오면 사람 없고 눈 오면 사람 없고 추우면 사람 없고. 숭례문과 100m 떨어진 남대문 시장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묶여 있어 정비도 여의치 않은 상황. 서울시는 남대문 시장 재정비를 위해 3층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현행 규제 완화를 문화재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는 남대문 시장 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용역 결과도 나올 예정이어서 서울의 명소인 남대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해마다 버려지거나 길 잃은 반려동물이 11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연휴가 길수록 유기동물이 급증하다 보니 이 반려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걸이를 차고 쉼터에 들어온 반려견을 구청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케비 왔어, 케비. 안녕. 가족과 헤어지는 아쉬움에 한참을 서성이지만 이내 돌봄 직원에게 안깁니다. 2018년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노원구청이 명절 때마다 운영하는 반려견 돌봄 쉼터입니다.
우리는 추석에 뭐랄까 이게 어디 시골 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추석에 여기 와서 힐링 캠프 하는 거예요. 노원구에 이어 서초구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사회적 약자 계층의 반려동물을 최장 20일간 무료로 돌봐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반려견을 데려갈 수 없어서 유기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애견 호텔 등 유료 돌봄 서비스도 있지만 하루 5만 원 안팎인 높은 이용 요금에 600만을 넘어선 반려동물 가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곳 애견 호텔은 명절 때 반려견 20마리의 돌봄 예약을 받는데요. 추석 연휴 2주 전 일찌감치 예약이 모두 찼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버려진 유기동물은 하루 평균 464마리로 연간 일평균치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이번 추석에 과일 선물 많이 주고받으셨죠? 사과나 배 같은 전통 과일뿐 아니라 키위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최규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과일 농장. 입구에서 소독을 마치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호박같이 생긴 길쭉한 열매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남미나 동남아 등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파파야입니다. 2,000그루 나무에서 하루 평균 300kg을 1년 내내 생산하는데 디저트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가장 북쪽인 포천에서 파파야 농사를 짓게 된 건 따뜻해진 날씨와 관련이 깊습니다. 열대작물을 재배하려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겨울 난방비보다 여름 냉방비가 더 많이 듭니다. 포천처럼 서늘한 지역이 열대 작물을 재배하는데 점점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망고, 바나나, 커피 같은 아열대 작물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면서 생산량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하남에도 커피를 재배하는 농가가 등장했습니다. 수확한 커피를 팔고 농장 체험도 시켜주는데 생전 처음 보는 커피나무를 구경하러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국내에서 커피를 볼 수 있는 게 있다 해서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갈수록 날씨가 따뜻해지는 기후변화가 일부 농가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규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물음표는 뭡니까? 몸푸는 전 대통령들 총선 득실은입니다. 요즘 전직 대통령들의 외부 활동이나 발언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2021년 특별사면 이후에 공개 발언은 거의 없었고요. 외부 활동도 병원 진료나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 말고는 대구 동화사와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이 유일했죠. 하지만 9월 한 달 동안 3개의 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50여 분간 만났고요. 추석 연휴 직전엔 대구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봤습니다. 첫 언론 인터뷰도 공개됐는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에 우려가 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개 활동이 눈에 띄어요. 네, 박 전 대통령이 기직의 수준이라면요. 두 전직 대통령은 현실 정치에 발을 내디딘 양상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상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했고요. 이달 4대강 보를 방문하고 12월에는 서해전을 열 계획입니다. 퇴임 후 경남 양산으로 내려간 뒤 SNS로 입장을 냈던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파탄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권이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는 건 아무래도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당 공천에 어느 정도 입김을 넣느냐, 또 실제 선거판에 미칠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 두 지점이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요. 변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 여야의 공천이 본격화될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상을 유지한다면 전직 대통령들의 활동 공간이 좁아지겠지만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여권은 대구, 경북과 부산, 야권은 수도권과 경남 등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네, 전직 대통령들의 최근 발언에서도 그 맥락을 읽을 수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고요. 이 전 대통령도 지난달 김태호 의원을 만나서 현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정책 방향이 맞지만 총선에서 지면 다 끝이라면서 보수 단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총선을 콕 집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이런 움직임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몸푸는 전 대통령들 총선 득실은의 느낌표는 결집 대신 중도 확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새 전직 대통령 모두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진영 결집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총선의 승패는 여야 모두 싫다, 이런 중도층과 무당층의 선택이 가르겠죠. 여야 모두 추석 민심을 잘 곱씹을 때입니다. 네,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낮에는 이렇게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10월에 접어들면서 날은 부쩍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아집니다. 서울이 12도 보이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꽤나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위한 겉옷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틀 남은 연휴 동안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이른 시간 이동하신다면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이 10도, 대전은 1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4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니까요. 건강 잘 챙기면서 남은 연휴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곧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조별리그 홍콩과의 첫 경기 보내드리고 밤 9시부터는 중국과의 격전, 축구 8강전 계속해서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